김경수 불씨 여전히 살아있다. 저는요, 김경수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요, 얼마 전에 자기는 대선 절대로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김경수는요, 재판 과정이 아주 김경수 유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 김경수는 이제 버림카드다. 그리고 이번에 재판 과정 속에서 이게 되겠나 이러는데 민주당 사람들이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김경수는 억울하지 않느냐. 그리고 김경수가 굉장히 참신하다. 또 김경수는 인간미가 있다. 굉장히 겸손하다. 걔는 자기를 낮출 줄 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 또 인간 그 사례에서 오만한 게 제일 나쁜 겁니다.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아는 척하는 거. 바닥이 너무 보이는 거죠. 근데 김경수는 그러지 않고 진짜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난 민주당 사람들이 김경수에 대해서 막 일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드루킹 사건 때문에 김경수가 부정선거도 했고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아니 국정원 댓글처럼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댓글 만들고 뭐 이러면은 문제지만 아니 드루킹은 그냥 사인 아니냐. 응? 개인이 해가지고 김경수한테 그냥 돈 안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정치하게 되면은 뭐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런 사람들 막 인터넷에서 댓글 도와주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오지 않느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김경수가 억울하게 걸린 거다. 이 드루킹이라는 애가 정말 무슨 이단 종교 같아갖고 얘가 어줍지 않게 권력을 쥐고 싶어 해가지고 여기에 드루킹한테 걸려들은 거다. 그리고 김경수가 사람이 아주 순진하니까 여기에 걸려들은 거다. 이 드루킹은 이 문재인 정권을 통해 가지고 거대한 권력을 잡고 싶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경수를 엄청 동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고 이제 제가 김경수는 아니에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얘기를 더 듣고 싶어 대법원 판결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감히 여러분들한테 보면은 김경수가 대법원에서 여러분 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법원 이거를 빨리빨리 해갖고 무죄를 해갖고 김경수한테 날개를 쫙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경수가 뭐 착하고 바둑이처럼 선량하고 뭐 이 민간에서 댓글 부대 다 좋다 이런데 김경수의 장점이 뭔가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친노와 친문을 다 아우를 수 있다. 제가 몇 번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친노, 친문이 지금요 서로 약간 물고 뜯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못마땅해 하고 있어요. 친노들은 우리한테 완전히 버림받은 애들, 우리가 이렇게 내버린 애들이 친문에 가서 지금 권력 잡아서 호가호위한다. 또 친문 측에서는 저 늑다리들, 응? 구태의연한 것들 이래갖고 서로 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김경수는 친노와 친문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팬덤뿐만 아니라 즉 노무현과 문재인을 이으면서 제3의 사나이 김경수 이렇게 하면서 선거에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뭐 이게 민주당의 뇌피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면서 제가 아니 그럼 뭐 조국도 뭐 군불대겠네요. 맨날 SNS 올리고 아직도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민주당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걔는 정말 너무너무 추잡하고 진짜 내로남불이고 우리 망신 아직도 많이 시키고 있다고 한 사람은 그러고 또 한 사람은 그냥 좀 찌그러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국이 SNS 올리고 뭐 경심이 재판하는 날 뭐 앞으로 뭐 갈 길이 험하다 막 이러면서 진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도움이 되는데 맨날 SNS 올려가지고 우리 그냥 표가 우수수수 떨어진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조국은 입니다, 여러분. 조국은 카드를 그냥 버린 카드가 아니라 쫙쫙쫙쫙 찢어가지고 쫙 그냥 분리수거에다가 그냥 불태워버린 카드가 조국 카드예요. 근데 남아있는 카드가 여러분 바로 김경수입니다.
아주 이 김경수 카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수 진영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도 제가 인제 또 취재를 해 자, 봤습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대법원에서 상당히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어 말하자면은 이 무죄가 돼 갖고 이 제3의 후보로서 딱 바람잡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 바둑이가 되면은요.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이 이렇게 막 떠올리지를 않으시나 봐요. 자, 박효식 님, 유시민. 아, 효식 님, 유시민. 네, 넘버 3는 유시민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유시민이 지금요.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려 있잖아요. 왜냐? 유시민이 검찰이 우리 노무현 재단을 다 뒤졌다. 이러면서 뻥을 쳤는데 검찰이 뒤졌으면은요. 은행에서 다 날라옵니다. 아무것도 안 날아왔어요. 권양숙이는 그동안에 노무현의 수행 비서를 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냈던 거죠. 그리고 이 김경수가 이 노무현이 저 세상으로 간 뒤에 권양숙의 비서를 했습니다. 근데 권양숙이가요.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노무현 재단에 지금 450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모으기까지 또 이 아방궁에서 이렇게 살면서 온갖 민원 같은 거, 온갖 뒤치다거리 이거를 김경수가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정권이 바뀌게 되거나 또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돈 먹은 것들, 나쁜 짓 한 것들 다 싸그리 내가 응? 뒤집어 엎겠어. 이러면 부들부들이 누구겠어요? 문재인 부들부들, 유시민 부들부들, 권양숙 부들부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재인 다음으로 바둑이가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 게 권양숙이라는 겁니다. 자, 이 여러분 권양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주 무슨 이 대깨문 아니 친노들은요 또 노빠들은 뭐 영부인님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모라고 하고 있지만 진짜 빨치산 빨갱이의 딸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눈이 멀어가지고 손 붙잡고 다니면서 사람 여러 명 이 그 권양숙의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붙잡고 보고 6.25 때요. 손이 거칠면은 풀어주고 손이 매끌매끌해서 지식인이고 좀 있는 것 같으면 죽이라고 해갖고 그 마을에 권양숙의 아버지가 지칭을 해갖고 죽여서 아주 이렇게 억울하고 그다음에 사악하고 잔혹한 이런 이 복수의 말하자면 피비린내 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한 열댓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권양숙이가요. 대통령 부인이 된 거죠. 그래서 노무현이 당선됐을 때 그 마을에 이제 무조건 뭐 권양숙 뭐 영부인 뭐 등극 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러면서 큰 이제 현수막을 걸으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저거 당장 내리라고. 우리 아버지 권양숙의 아버지가 죽인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걸 이제 내려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사악한 이 정말 이 빨갱이입니다. 아주 나쁜. 우리 네. 보수 진영 국민의 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국민의 힘이 끝까지 갈 정당으로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즉 국민의 힘은 지금 저렇게 자중질환에다가 또 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김 박사님 막 민주당 사람인데 우리 김 박사님이 거기 접수하셨죠. 우리 김 박사님이 뭐 우리하고 아직도요 얘기 참 많이 하고 전화 통화도 많이 합니다. 우리 김 박사님이 여기 있었을 때도요 우리하고 잘 지내갖고 거기 소식도 뭐 간간히 전해주고 이렇게 어저께도 통화했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국민의 힘은 민주당에서 점령한 것처럼 민주당에서 접수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분 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정말 자기네들의 말하자면은 이 생각을 완전히 반전을 때렸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 막 이렇게 그 카드가 불이 붙을지 대박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저걸 어떻게 발목을 잡나 이것만 민주당에서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윤석열이가 그렇게 자기네가 공격을 하고 하다못해 국민의힘에서도 주호영이가 정치 안 한다는 선언을 해라. 이래도 윤석열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반드시 정치한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중에 어떤 분은 얼마 전에 이제 정진석이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대요. 근데 이제 정진석이 이제 충청도 아닙니까? 근데 정진석이 또 윤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친한 것처럼 얘기하고, 무려 9번을 이 말하자면은 사법시험을 떨어져서 국수를 하면서 뭐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독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윤 총장이.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높고 예술이면 예술, 뭐 그림이면 그림, 뭐 음악이면 음악 너무너무 잘 알고 굉장히 박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 상식도 풍부하고 정말 읽은 책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경제에도 아주 빠삭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윤석열은 이 금융권 범죄, 이 금융 범죄,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 조국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런 사람, 절대로 법무부 장관 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사모펀드의 그 장난질이라든가 이 금융 범죄, 이쪽이 아주 빠삭해서 경제 쪽에서도 어떻게 하는 게 경제에 나쁜 짓이고 또 우리가 금융 범죄는 정말 보고도 이게 나쁜 건지 이게 왜 불법인지는 모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빠삭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토론을 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짱이다. 대선 토론을 하게 되면 판을 뒤엎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 그러면서 윤석열 카드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눌러야 되느냐. 이걸 보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답변할 때라든가 뭐 이럴 때 이 윤석열이가 준비도 다 하지 않고 기본으로 그냥 베이식으로 답을 쫙쫙 하면서 칠 때 딱 치고 그 애드리브 이렇게 팍팍 쳐주고 이런 걸 보고 다들 민주당에서 부들부들 떨었다는 겁니다. 그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에고 저거 대선에 나와서 저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토론 하나만 하다. 이래서 지금 뭐 민주당은 상당한 패닉인데 믿는 건 김종인 뿐이다. 저게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막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나면은 윤석열이나 안철수가 제3지대에서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뭐 정당 없어지고 뭐 우리는 경수를 가지고 밀어본다. 이래서 지금 민주당의 카드는 김경수로 굉장히 굳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명수가 무죄만 때려주면 김경수 카드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혹시라도 여의치 않다. 이렇게 되면은 정세균 카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피지기라고요. 한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오가는지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 제가 같습니다. 또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이 민주당 쪽에서는 안철수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당에서도 있었잖아요. 네, 안철수가 정말 아주 그 민주당 사람들이 그냥 아주 혀를 내돌리게 자기 고집도 너무 세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안철수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 또 이제 이 민주당 사람들이 서울시장 선거가 너무 이제 안철수한테 기우니까 최악의 시장이 될 거예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박원순이보다도 최악이 있나요? 응? 제가 이랬더니 박원순이는 참 그 저기 그 여비서 그 저기 피해자한테 이 마무리를 잘못해서 그렇지 박원순이가 잘한 것도 있다고요. 막 이러면서 공공임대주택도 박원순이가 많이 지었어요. 그 이재명이는요,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척하지만은요 성남인이 이 경기도에서 공공임대주택 하나도 안 지었어요.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또 박원순이를 막 또 감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우상호의 박영선의 뭐 이렇게 나오는데 민주당 사람들이 딱 뭐라고 하냐면 박영선은 사실은 그 외부적으로 알려져서 그렇지 당 내에서는 박영선에 대해서는 다 고개를 내젓는다. 그리고 우상호하고 박영선의 민주당 내의 평가는 하늘과 땅 차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정말 민주당도
엄청나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구나. 이런 아 생각이 듭니다. 니다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다운 나라,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땀의 보상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인제 제가 그 점심을 한 분이 70 년대에 인제 오파상 같은 인제 무역회사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갔는데 71 년이 되니까 1 년이니까 뭐 한국 그 나라가 무슨 뭐 네팔이라든가 방글라데시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길을 이렇게 가는데 웬 버스에 광고판이 요만큼 있는데 LG 이런 그 골드스타 금성이었죠. 예전에 LG가 금성이었어요. 그래서 골드스타 광고판이 있더라는데 자기는 이 프랑크푸르트 길바닥에서 그 광고판을 보고 막 눈물이 막 솟구쳐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바치겠다." 이러면서 자기는 밤낮으로 어떤 한 회사를 위해서 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잘 살기 위해서 뛰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않은 것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세금을 저런 식으로 막 퍼쓰고 북한에다가 오늘 윤건영이가 그랬잖아요. 뭐 이 청와대에 대해서 이 김여정이가 특정 머저리라고 했더니 윤건영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더 대화를 하고 싶다는 그 표시다." 이게 무슨 저기 매저키스트입니까? 이렇게 정말 끔찍한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나라를 주물러 터뜨리고 이 망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71 년도에 이 금성 광고판을 보고 눈물을 흘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는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않은 것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일은요, 정치인의 눈물은 무엇인가? 이거는 침 흘리는 여배우와 같다. 이 버닝썬 무슨 클럽에서 김상조 씨가 침 흘리는 마약하던 여배우에 대해서 얘기해라 뭐 이러면서 던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딱 그걸 보니까 마약하는 여배우, 침 흘리는 여배우하고 이 민주당의 나라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울어보지 않은 그것들의 눈물,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정치인의 눈물은 결국 침 흘리는 여배우와 같다. 공개된 눈물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